안녕하세요. 토마토랜드 2.0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토마토랜드를 함께할 김은별이고요.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저희 잠시 후에 이슈와 환율에 대한 이야기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팅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볼까요? 지금 오브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구간인데요. 사실 어제는 공매도 전격 금지 효과로 급등했던 우리 증시, 오늘은 강하게 좀 쉬어가는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가면서 저점이 더 낮아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다시 펀더멘털에 대해서 이 종목별 분위기가 부각이 되면서 일부 종목들의 차익 실현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들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보시죠. 네, 지금 거래소 보시면요. 어제는 사실 5% 이상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 지금 3%까지 빠르게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425포인트 터치하고 있고요. 거래 대금도 빠르게 증가를 하다가 오늘도 일단 높은 수준이기는 한데 앞으로의 항방 지켜보셔야겠고요. 현재는 7조 원대 초반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일단 출발 자체가 1% 정도 이런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후에도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상승과 하락 약간의 약폭 축소 있었지만 결국에는 큰 방향성은 우하향 차트를 그려가고 있고요. 큰 폭으로 지금 내림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어제는 순식간에 2,500선 위쪽으로 올라왔었는데 현재 구간 2,420선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흐름 보실까요? 개인의 매수세 4,450억 원까지 현재 확대된 상황이고요. 오늘은 쌍끌이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반짝 매수가 있었지만 오늘 1,937억 원 다시 한번 매도 우위의 방향성이고요. 기관 역시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현재는 2,520억 원 팔자세를 기록합니다. 업종별로도 현재 전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살아나는 업종들이 없는 가운데 낙폭이 큰 쪽도 어제 많이 올랐던 섹터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포스코홀딩스 두 자릿수대로 급락하며 철강 금속 섹터가 8%대까지 밀려 내려가고요. 화학 섹터 역시나 2차 전지 때문에 4%가량의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기전자나 유통, 제조 업종까지 일제히 3%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내림세가 짙게 펼쳐지고 있는 파란불이 켜진 장세인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1%가량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만큼 오늘 내려갈 때도 제한적인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5%대까지 낙폭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이 좀 덜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확실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매물 소화 과정이 혹독하게 나오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9% 이상의 급락세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9%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포스코홀딩스 현재 11%까지 낙폭이 빠르게 확대된 상황이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12%대 큰 폭의 하락세가 펼쳐집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섹터들도 이렇게 좀 빠르게 이 낙폭이 커지는 모습들이 확인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플랫폼 관련 종목들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동반해서 현재는 3%가량의 하락세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조금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하이브가 현재 5%까지 낙폭이 조금 확대된 상황인데요. 이대주주로 있는 넷마블이 하이브의 지분 일부를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이브가 오늘장 함께 하락하면서 5%가량의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특징적인 점은 일단 금융 관련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점인데요. 지금 KB금융이 6% 이상의 급락세로 52,300원 기록하고요.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오늘장 낙폭이 조금 확대되는 모습, 금융 관련 종목들은 어제와 또 흐름이 조금 다르게 흘러간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의 종목들 보시면요. 일단 빨간불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이 화장품 섹터 일부 상승하고요. 종근당 같이 어제 계약 이전과 관련된 큰 규모의 계약이 좀 나왔던 그런 개별적인 종목들만 현재 구간 상승합니다. 13만 1,300원 정도로 2% 탄력, 어제 상승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미반도체 현재 구간 4% 정도의 오름세에 캐치되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게 되면서 어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지수 역시나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자 상한가 터치하면서 코스닥 지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었고요. 무려 7% 급등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빠르게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3% 이상의 하락세로 음봉이 길어졌고요. 811포인트 기록하는 가운데 거래대금은 코스피와 비슷하게 7조 원대 후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사실 출발은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하락 전환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오전장에서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과 하락 구간을 거쳤는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결국 큰 방향성은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 저점 부근을 통과하면서 810선까지 바닥을 보이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 살펴보실까요? 네, 현재 코스닥 지수 개인의 매수세가 3,459억 원까지 확대된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도세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2천억 원 넘는 물량을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1,29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크게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보다 조정이 아주 크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에코프로 보시면 2.6%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합니다. 조금 전에 실적도 있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9.3% 감소한 65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광물 가격 하락에 대한 여파가 좀 있었던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9%가량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어제 상승분을 꽤나 많이 토해내고 있는 쪽은 LNF인데요. 현재 16% 가까이까지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LNF 일단 3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4분기 어닝 쇼크 성적이 나올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전기차 수요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광물 가격의 하락 여파까지 우호적인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오늘 일제히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우하향 차트 밀려 내려가면서 계속 그려나가고요. 15만 8천 원 정도에서 현재 구간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 섹터들 전반적으로 차익이 좀 강하게 나오는데요. 첨보도 8% 하락이고요. 나노신소재 10%가량의 급락세, BNT, 윤성 FNC 대부분의 종목들이 8% 정도 조정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게임이나 엔터 쪽도 별반 다르지 않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들 관측되고요. 현재 구간 시장 분위기 따라서 낙폭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도 어제장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12%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며 55,900원 기록한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섹터들을 보시면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버티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일부 HPSP라든지 리노공업,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들은 2에서 4%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하지만 분명히 오르는 섹터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SNS텍이나 STI, TFE,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현재 구간 0.4% 상승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모멘텀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리는 종목들도 ISC나 원익, IPS, TCK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지수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방어하는 시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섹터들은 여전히 혼조세를 기록한다는 점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 종목들이 현재 구간 밀려 내려가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일부 오르는 종목들도 있고 특히나 셀트리온 관련 그룹주들은 낙폭이 제한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셀트리온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요. 3분기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결국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좀 개선이 됐다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까지 시장 대비해서는 방어하는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에서 일부 상승하는 모습들도 나오고요. 경농, 조비 이런 종목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빈대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빈대가 굉장히 자주 출몰하면서 각각 곳곳에서 신고가 또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빈대 박멸에는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가 쓰여왔었는데요. 이 부분이 저항성을 보이면서 대체 살충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빈대 살충에 효과가 있다는 부분 또 네오니코티노이드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처럼 사용 권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한편 이 경농 측에서
회사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에 속하는 살충제인 모스피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며 현재 구간 상한가 터치했고요. 주가는 12,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경농뿐 아니라 이에 따라서 이 관련 종목들이 함께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조비나 성보화학, 농업 섹터들로 함께 이뤄지면서 상승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빈대 관련 섹터 하시면 대표적으로 경남제약이 많이 부각이 됐었죠. 현재 구간에서도 25%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2,07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빈대와 관련된 테마주들 강하게 부각된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인데요. 화장품주들 다 좋은 것은 아니고요. 일부 실적이 좋았던 섹터들로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코스메카 코리아 7.9% 급등이고요. 잉글우드랩도 같은 계열사인데 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모두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3분기 연결 매출이 1,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늘었고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36% 급증하면서 137억 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화장품 업종 가운데 차선호주로 제시한다는 리포트도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 잉글우드랩 역시나 마찬가지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0% 급증했습니다. 91억 5,300만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관련 종목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화장품 섹터에서는 중소형 관련 종목들의 수혜로 인해서 이 ODM 섹터들 상당히 좋은데요. 그래서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현재 구간 2에서 3% 정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특징주 체크해 보시죠. 갤럭시아 머니트리인데요. 네, 이 종목 역시나 급등하는 이유 바로 토큰 증권 기업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문 기업인 차지인과 함께 토큰 증권 상품 출시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측에서는 STO 이 플랫폼 구축을 하고 운영을 담당하게 되고요. 차지인 측에서는 STO 상품 출시를 위해서 업무 지원과 전기차 충전 설비 시공 같은 사업화에 대한 전반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MOU 체결 소식으로 오늘장 급등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현재 구간에서도 9% 이상 상승하면서 6,48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에서 변화하고 있는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